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보면요, 영업일수로 연속 6일째 상승입니다. 대체 시장에서도 플러스가 나고 있는데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위로 점점 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봉으로 보잖아요. 작년에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급락을 했었죠. 한 4, 5개월 횡보하다가 위로 터지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디까지 가게 될지, 여기서 올라갔다가 찍고 빠질지, 아니면 다시 뚫고 갈 것인지, 혹시 조정은 받지는 않을런지 많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의가 왔었는데요. 삼성전자 먼저 가장 중요한 수급 동향 어떤 살펴보면요, 삼성전자 수급의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보시면은요,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매집이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의 매집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 지금 저가 매수 단계는 지났고요. 구간 매수와 근저보가 중간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외국인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외국인들은 갖고 있는 비중이 50%입니다. 발행 주식이 50%가 아니죠. 전체 발행 주식 한도에 30% 제한으로 걸렸습니다. 15%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게 60%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방향을 외국인이 결정할까요? 이거는 바로 파생 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7년에 선물 옵션 시장이 개방되고 나서부터 IMF 겪으면서 삼성전자는 거의 외국인이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94년도 증권사 들어와서 지금까지 PB생활 15년, 펀드매니저 15년 하면서 이게 바뀐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로 돌아섰다.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한다는 거. 여기다가 다른 수급이 또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 매수뿐만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건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가 많이 줄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워낙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고, 더군다나 담보대출과 신용금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매도, 숏커버나 스퀴즈 나올 수 있고 다시 공매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나 담보대출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도 매수 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고, 두 번째, 공매도 세력들, 숏커버, 스퀴즈 가능성이 있고, 신용 매수와 담보대출, 특히 담보대출, 개인들이 대출 받아서 가장 많이 산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이라도 빠지면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면에 나가잖아요.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었습니다. 추가 급등이냐 아니면 다시 조정이냐.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은요, 8만전자 증권사마다 목표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올라오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HBM입니다. 수율이 좋아지면서 이제 삼성전자 그동안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이미 브로드콤과 AMD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남은 건 뭐죠? 역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안 좋다 그랬는데도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3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됩니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돌아선 이유가 있죠. HBM, 퀄테스트, 그 다음에 실적의 턴어라운드, 이 두 가지 때문에 주가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의 무죄 판결, 대법원 2심에서 무죄에, 얼마 전에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해지는 게 뭐죠? 바로 여러분 M&A입니다. 오너가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적극적인 M&A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큰 재료라고 하나 할 수 있죠. 이재용 회장의 무죄. 그와 동시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데 M&A, 삼성이 그동안 추진했던 최근에 M&A가 6건이 있습니다. 의료 AI, 로봇, 오디오, 공조, 얼마 전에 있었죠. 헬스케어 쪽입니다. 6번의 M&A. 근데 이때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공격적인 M&A를 못하죠. 근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후에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초대형 M&A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M&A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증권가에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7번째 M&A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숫자를 7을 보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선착순 100명입니다. 이 기업은
삼성의 본업,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숫자 7 보내시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박 대표가 단체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PB 때 만든 건데 펀드 매니저, PB,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이 들어와 있는 방입니다. 기존의 6번의 M&A보다 훨씬 큰 삼성의 본업에 관련된 초대형 M&A입니다. 숫자 7을 보내주시면 7번째 M&A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고요. 그리고 자사주는 시작이 됐는데 4조 가까이 되죠. 2조 8천억 소각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사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주가 빠지는 건 막아줍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추세를 바꾸지 못합니다. 추세를 바꾸려면 삼성의 기술력을 보여줘야 돼요. 역시 HBM 그리고 실적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HBM3의 12단 선제 양산 나섰다. 왜 이렇게 퀄테스트 통과 전에 미리 만들고 있을까요? 삼성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로직 다이의 발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퀄테스트 앞두고 선제 양산까지 시작했어요. 주가가 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겠다. 최근에 대세가 되고 있는 ASIC과 AI 가속기입니다. 이게 AI 가속기인데 엔비디아 제품입니다. 작년에 설계 결함 때문에 엔비디아와 TSMC가 불화설이 돌았죠. 그때부터 AMD와 삼성전자를 이어지는 공급망 삼성이 출시합니다. AI 가속기 반사이익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GPU 엔비디아 독점입니다. 반도체가 진화가 된 것뿐이지 인공지능 반도체가 아니죠. 에너지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는 ASIC이 최초입니다. 에너지율이 뛰어나고 범용성은 낮지만 인텔, 구글, 빅테크들은 이미 GPU에 대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엔비디아 독점이기 때문에 ASIC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AI 가속기와 함께 삼성의 차세대 캐시카우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최근에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죠. 8만전자, 9만전자, 10만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HBM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3, 4분기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재용 회장의 오너리스크가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M&A 7번째 M&A 굉장히 중요합니다. 숫자 7 100명한테 선착순으로 이 M&A 기업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외로 굉장히 거대한 M&A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하방 경직성은 막아주지만 절대로 추세는 못 바꿉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해양 퀄테스트 임박했고 이미 선제 양산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차세대 수익원 ASIC과 AI 가속기입니다. 이제 삼성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HBM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 그 다음 실적 하이닉스에도 밀렸었죠. HBM 때문에 2, 4분기 실적이 바닥이고 3,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차세대 수익원 ASIC과 AI 가속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삼성의 7번째 M&A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상승 모멘텀. 어쨌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만전자, 7만전자, 10만전자 얘기 나오는데 작년에 빠진 거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개인이 들어간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랬죠. 60%가 넘습니다. 개인의 매물대가 몰려있는 데가 6만원부터 8만원 사이입니다. 과연 여기를 한 번에 뚫고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확 부딪히고 저항받은 다음에 다시 급락을 할 것인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월봉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 5년 동안의 박스 어떤 것 때문이었죠?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 HBM과 TSMC에 밀리기 시작한 파운드리 부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결이 되고 있어요. 거래 터지는 거 확인되시죠? 박스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외국인의 전략입니다. 2단계에서 3단계로 확실하게 옮겨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신용매수와 담보대출 잔고 확인해 봐야 되고요. 공매도 세력들 동향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거는 HBM 과연 엔비디아 생태계에 들어갈 수 있냐. 그리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7번째 M&A 기업.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동향이 중요하지만 이슈적인 측면에서 7번째 M&A 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 대표가 삼성전자 관련된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의 동향, 단계별 매집 매도 전략, 매매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저평가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기관과 여기는 매집을 시작했어요. 010 3158 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삼성전자 대응 전략 리포트입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외국인들의 매매 전략,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마다 움직이게 되는 아직 바닥에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초기 매집주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부장 종목들, 삼성 알려보내신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황이나 뉴욕 시황 관련 속보,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3158에 8575 여기로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올라올 때 여러분 절반 정도 50%는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매물대 부딪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가격에 가면 절반은 정리하시고 50%만 들고 가시고 50% 정리해서 기관과 요긴의 초기 매집주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 수혜주와 탑픽 5종목 언제까지 조선, 방산, 원전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미 준비 중인 기관과 요긴들 1단계 매집주 종목이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히든이라 보내시면 돼요. 박 대표가 준비한 다음 단계 초대박 종목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 히든 보내시면 삼성을 50% 정리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타점, 매매 전략, 삼성 알로 보내시면 됩니다. 외국인의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종목들 있죠. 초기 매집주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때 오히려 더 많이 가는 종목들입니다. 입장이라 보내시면 실시간 대응방에 입장시켜드리고 히든 전 섹터에 걸쳐서 업종에 걸쳐서 초기 매집주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을 이끌었던 조선, 방산, 원전 이후 시장을 주도할 하반기 히든 종목들, 기관거인이 초기 매집하는 종목들입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에 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여러분 차트를 좀 크게 보잖아요. 한 연봉까지 볼까요? 아니 월봉 보면은 2020년부터 주가가 박스에 갇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더 가지도 못하고 못 가지도 못하고 실적은 그럭저럭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IT 종목이잖아요. IT 종목은 미래에 대한 꿈을 보여줘야 됩니다. AI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퇴직이만 말대로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지 몰랐다. 그래서 HBM에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 TSMC에 완전히 밀렸죠. 바로 이거 두 개 때문에 주가가 박스에 갇혔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HBM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이 박스권이 돌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급하게 차겠느냐, 천천히 사느냐, 급하게 사느냐, 외국인들의 전략을 확인해야 됩니다. 벌써 2단계까지 왔다는 거, 확실하게 3단계 진입하면 이거 뚫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 동향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삼성의 7번째 M&A, 이재용 회장의 사법 족쇄가 풀리면서 삼성이 2심 판결을 났을 때부터 준비했던 M&A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9월쯤 공개가 될 것 같은데 7번째 M&A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HBM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반기에 콜테스트 통과 가능성이 있고 선제 양산 시작했죠. 그 다음에 9월쯤 오픈될 7번째 M&A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고점 뚫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미리 반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8월달 9월달쯤에 8월달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0%는 그때 정리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 다시 따라 올라오게 될 소부장 종목들도 그때는 미리 매집을 해놔야 됩니다. 그 외에 또 종목들 있다고 했죠. 조선, 방산, 원전 다음 단계 종목들. 박 대표가 대응 전략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매매 전략, 외국인들의, 그 다음에 소부장 종목들, 현재 매집 중인 종목들.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히든 리포트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미 조선, 방산, 원전 이후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 종목들 리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매집주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 매매하실 때 힘든 게 타점이죠. 외국인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 매도 타점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문자가 나가니까요. 문자 삼성 보내시면 정확한 매매 타점 박 대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은 그냥 리포트와 텔레그램으로 대체가 되는데 삼성전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는데 대차도 대차지만 이 신용하고 담보대출이 금액이 폭증했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 담보대출 상반기에 가장 많이 담보대출을 해서 산 주식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담보대출을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이라도 악재가 나고 삐끗하는 순간 급락입니다. 아니면 호재가 나오면 바로 급등이죠. 왜? 가수요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레버리지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급등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바로 이거 담보대출 때문입니다. 가수요가 들어갔어요. 리포트 안에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50% 비중 올라올 때 정리해서 살 종목들 리포트에 소부장 저평가주가 들어가 있고 히든 리포트 안에는 전 업종의 섹터에 걸쳐서 1단계 매집 중인 다음 단계 주도주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매하실 때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삼성 보내시면 타점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주주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박 대표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